그 수업 공유 앞마당 나눔의 날에 제일 마지막 6차 시의 수업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 해주실 분은 두루고 장윤정 선생님이시고요. 수학 1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삼각함수 그래프 성질 탐구라는 주제로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그 30분씩 다른 나눔을 진행을 했었는데 장윤정 선생님께서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셔서 저희가 이번 그 나눔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40분간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윤정 선생님 네, 화면 네. 공유 진행하시고요. 네, 수업 네. 나눔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어, 선생님 혹시 제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어,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수평기 수업 나눔 지원단 고등학교 수학팀 팀장 장윤정입니다. 일단 저희 이제 팀이 올해 했던 활동을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올해는 이제 세종고의 문성원 선생님 그리고 서당고의 송다혜 선생님 네, 저 이렇게 이제 셋이 이제 요 나눔 지원단 이제 활동을 작년부터 이제 이어서 이제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좀 이제 각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뭐 활동지랑 그다음에 이제 뭐 수업을 해봤는데 뭐 좀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어떤 반응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피드백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다른 반에서 수업을 또 적용을 해보고 이제 이런 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시도했던 내용들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좀 이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3명의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각각 이제 1시간씩 해서 이제 1학년 수학, 2학년은 수학원, 그 다음에 3학년은 미적분, 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활동 수업을 했던 사례를 나누는 것을 이제 9월 달에 사실 이제 수업 나눔의 날이라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2학년 올해 이제 2학년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수학 1 수업을 좀 활동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선생님들한테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선생님들 중에 수학원 삼각함수 파트 수업을 혹시 안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잠깐만요. 채팅이 없는 걸로 봐서 다 그래도 수업 해보셨다는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기 부분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교과서 흐름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던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시 PPT 혹시 보이시나요? 장학사님 혹시 제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진행했던 그 수업에서의 이제 관련 그 교육과정 선치 기준을 보면은 이제 요 1, 2 수학원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의 이제 평가 기준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이제 평가 준 거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약간 상수준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 이 교육과정 내용을 좀 재구성을 이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학생들의 이제 좀 반응이 다양하게 이제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삼각함수의 이제 뭐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요 페이지를 한번 이제 훑어보시는 걸로 해서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요 밑줄 내용만 이제 언급을 하고 가면 네, 결국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어떤 주기적인 이제 성질을 갖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이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이제 성질은 어떻고 뭐 함수값은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던 그 이제 성취 기준 파트에서는 이제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결국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그전 시간에 이제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라든지 또 주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학습 요소들을 이제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학적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좀 학생들이 직접 이제 좀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제시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차시가 이제 총 2차시가 되는데 제가 앞으로는 그냥 그 2차시를 각각 이제 1차시와 2차시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차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요 소단원 이제 처음 들어가는 차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결국 삼각함수의 뜻이나 뭐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인 x 그러니까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미 이제 다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이런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이제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차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의 내용은 이제 그 어떤 예각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또 그래프도 이용을 해서 결국 이제 이런 형태의 각에서의 각에 대응하는 그 삼각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의도는 1차 시도 1시간, 그 다음에 2차 시도 1시간을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보니까 1차 시는 이제 1시간 내에 이제 잘 끝났는데 2차 시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가 이건 이제 실제로 모든 토론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까지 토론부터 이제 마무리까지 그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은 좀 뒤로 이제 넘어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배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1차 시부터 이제 좀 이 학습지를 좀 살펴보시면 이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제가 이제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래프의 이제 성질이 뭐 이제 정의역은 어디, 치역은 어디,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사인은 뭐 원점에서 대칭,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뭐 이런 또 주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함수의 그래프
네, 또 이제 요런 함수의 그래프, 이런 함수의 그래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갑자기 이제 그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단순한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인에 이제 상수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요 x에 이제 상수배를 했다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요런 이제 평행 이동을 이제 사실은 이제 한 거지만은 도대체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삼각함수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공학적 도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 봤을 때, 이런 값들을 이제 변화시켜 봤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에 어디에 이제 작용을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좀 발견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1차 시의 학습지에 이제 요게 이제 1쪽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1쪽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y는 sin x의 그래프, 그리고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랑 치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국 이 차시에서 이제 학습 목표라는 것이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좀 전에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됐던 것은 하나씩만 이렇게 변형을 줬는데, 하나씩만 이제 변형을 줬었는데, 결국은 이제 변형을 줄 수 있는 이제 비본질적인 요소 부분이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x 앞에 이제 상수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든지,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사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학생들은 이 식을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그 지오지브라라는 이제 그 핸드폰 어플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스마트폰 요즘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모듬에 한 명씩은 이제 스마트폰을 그래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저희 학교 애들은 좀 대부분이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지오지브라 이제 그래픽 계산기 어플을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먼저 삼각함수 y는 a sin bx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것으로 이제 연습을 좀 해본 다음에, 이거를 어플을 이제 조작하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뒷장에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5단계에 걸쳐서 첫 번째는 y는 a sin x, 두 번째는 sin bx, 세 번째는 sin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in x 더하기 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변수들이 이제 다 이제 적용된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5단계로 좀 이제 학생들이 이 a 값을 이제 변화를 시켜보면서 b 값을 변화를 시켜보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 어디에 이제 영향을 주더라, 치역에 영향을 주더라, 뭐 주기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번 먼저 예측을 이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그걸 이제 관찰을 했을 때 내 예상이 맞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과 이제 결과를 이제 하는 그 사이에 이 어플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플의 이제 사용법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학습지에다가 이제 다 이제 제시를 이제 했더니,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쉽게 보고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요즘 학생들은 이제 스마트폰 조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모둠별로 이제 해보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함수도 또 이제 똑같이 뭐 a 코사인 x, 코사인 bx, 그러면 이제 코사인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뭐 코사인 x 더하기 d, 뭐 또 마찬가지로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해보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활동지의 마지막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A, B, C, D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변화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A는 어디에 영향을 주고 B는 어디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모든별로 이제 토론을 해보고 좀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모듬을 이렇게 좀 5개로 이제 나눠 가지고 각 모듬당 아까 전에 이제 1번부터 이제 그 5번까지 제가 단계를 이제 줘서 이제 발표를 시켰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과제를 이렇게 각각의 이제 모듬별로 이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해봐라라고 이제 시켜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제 좀 발표를 이제 하는 모습을 좀 사진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학습지에다가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기록을 한 내용들은 또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그 학습지를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쓰는 친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개별적인 이제 반응들을 제가 이제 다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제 1학기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모호하게 이제 좀 표현을 이제 하신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는 좀 잘 적었지만은 이제 설명 부분이 결국 이제 사인 함수가 한 사이클을 나타낸다는 것이 사인 함수가 이제 한 사이클을 나타낸다는 것이 결국 각의 크기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상황일 때 한 사이클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약간 이제 부족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D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주기가 절대값 B분의 이제 2파이가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잘 적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다르게 나왔던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만 이제 1차 시에서는 이제 다뤘었는데,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ABCD 값이 이제 변할 때 그런 이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활동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스스로 좀 탐구해보게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제 그 어플릿을 제가 만든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제가 메일 주소를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 메일 주소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제 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릿을 제가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1차시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육과정 그 재구성 2차시 내용이 예각 세타에서의 이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뭐 삼각함수 그래프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값에서 이런 가계 크기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제 구하는 것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좀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전체를 비교를 하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소리가 안 들려서 잠깐 이제 그냥 보여드리면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사인 세타를 이제 그래프를 이제 세타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은 결국은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이동을 하고 보니까 이제 y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랑 이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에도 또 이동을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y는 코사인 함수의 이제 그래프랑 이제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 그래프랑 이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으로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래프 전체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이런 데서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4분의 37파이에서의 이제 탄젠트 함수 값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이것을 이제 뭐 2분의 파이에다가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9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거지만은 뭐 이제 2분의 n파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4분의 파이를 더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4분의 파이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기계적으로 이제 부호가 어떻게 돼서 이제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에 뭐 부호를 붙여가지고 그 함수값을 이제 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조작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왜 그게 그렇게 나오는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결국 이제 이 내용인 건데, 뭐 n이 홀수이면 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뭐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이렇게 바꾸고, 뭐 n이 짝수이면은 뭐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이제 결정을 할 때는 결국 이 각이 원래 이제 함수에서의 부호가 이제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도구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 형태의 이제 각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 방법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이 좀 정당화를 이제 해보기를 바랬고요. 그러니까 증명을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해보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활동지에 제시를 했던 활동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약간 그래프의 평행 이동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래프가 이제 뭐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프의 평행 이동 말고도 결국은 이제 세타에서의 이제 함수값, 좀 약간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세타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각의 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이 예각에서의 그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이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정수론적인 이제 관점에서 좀 증명을 이제 해보는 거를 이제 이 과제를 이제 의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1쪽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평행이동으로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함수의 이제 그래프들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써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예각에서 이제 그 특수각들에 대한 이제 함수값들을 한번 써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특수각에서의 결국 이제 이 삼각함수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형태로 이제 각이 이제 제시가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의 이제 함수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발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학습 목표에서는 제가 이제 적어놨었는데 이제 발문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학습 목표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요 세타라는 지점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예각 세타에서의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에서의 그 함수값은 이 함수값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네, 네,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게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의도했던 답은 이제 이렇게 예시 답안을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n이라는 이제 이 정수가 네, 우리가 케이스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네, 결국 n이 4k일 때 그리고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n이 이제 4k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결국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그 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네, 이건 결국은 그러면 이제 1사분면의 이제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인의 이제 어떤 주기적인 성질, 네, 주기가 이제 2파이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이제 1쪽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사인 세타로 이제 4K일 때는 이제 이 값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4K 플러스 1일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각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네, 그럼 또 이제 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결국 1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썼던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4K 플러스 1일 때는 결국 코사인 세타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n이 이제 4k 플러스 2일 때에도 결국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스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4k 플러스 3일 때에도 결국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을 이제 구하는 형태가 되니까 함수값을 구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럼 이제 1쪽에서 했던 활동에 의해서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코사인도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제 표를 이제 채워보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제 좀 규칙성을 조금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이제 n이 4k일 때랑 4k 플러스 2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이 결국 짝수인 상황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결국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이제 함수값이 결국은 이제 함수값의 절대값은 세타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부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각이 속했던 이 각이 이제 속한 사분면에서의 각 함수값의 이제 부호랑 동일하다. 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정당화를 좀 해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n이 4k 플러스 1, 4k 플러스 3 이렇게 홀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에서의 함수값은 사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절대값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랑 이제 동일하고 그런데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절대값이 이제 사인이랑 사인 세타랑 이제 동일한데 함수의 절대값이 이거랑 동일한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 부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원래 이제 이 각이 이제 어디서 이제 속했는지 를 따져서 그 원래 함수에 이제 각 함수 값은 이제 부호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해서만 했는데 결국 이제 2분의 n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정리된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는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보시면은 뭐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결국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없고 이제 결국 이제 정리된 어떤 결과만 암기를 한 것만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부정확하게 이제 경우를 좀 나눈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좀 제 의도대로 이제 경우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학생별로 좀 확실히 이제 수학적 사고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별적인 반응을 좀 세특에 반영을 하면 좀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제 발표 내용은 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질의응답과 좀 제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정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그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중간에 네, 이제 종례 시간이 되셨나 봐요. 네, 중간에 네, 예,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선생님 발표하셨던 부분들의 영상을 좀 편집해서 이 집현전을 통해서 선생님 오늘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탑재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네네. 그 영상을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되게 좀 약간 빨리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난번에 이제 수업 나눔 했던 거를 제가 찍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로 혹시 좀 올려주시면 네네. 네.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장윤정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 진행해 주시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다. 원래 의도와 선생님 하시려던 것을 이해하실 거다라고 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리고 차근차근 수업하셨던 내용들이 다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전에 5번째 나눔에서 김응현 장학관님이 자기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선생님이 그 수업 사례를 보면서 선생님은 자기 교육과정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자신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단계별로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모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단계를 차분하게 나눠가지고 그게 이거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또 A가 붙었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그 수업을 진행하셨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 제가 그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사인, 코사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유선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이거 연결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리는 거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A가 붙었을 때, 그 다음에 X 앞에 B가 붙었을 때, 이럴 때마다 그래프를 새로 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선생님 활용하신 어플을 보면은 요즘의 학생들의 경우는 그 그래프를 그 손으로 그리지 않고 어플을 이용해서 어떤 변수를 계속 주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학생들의 그런 그 수학을 푸는 혹은 이해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주면서 또 직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의 그 과정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네. 수업하실까요? 지금 수학 선생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시간이 그 여의치 않아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실 때 혹시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이 사인과 코사인 수업에서 어플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수업을 계속 하시나요? 다른 선생님 수업을 제가 다 들어가 본 거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플릿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인 함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삼각함수가 결국 이제 주기적인 현상, 뭐, 지구의 자전,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그 태양, 공전, 뭐, 아니면 이제 파동의 움직임, 예, 이런 주기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결국 이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인 건데, 예, 변화를 관찰을 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게 하는 게 음, 아니고, 예, 결국 이제 아까 전 어렵다고 하신 부분은 결국은 멈춰 있는 상황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종이에다가 그린다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학생들이 확실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음, 네, 그 음, 동영상을 보여주면 좀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수업 나눔 지원단의 활동을 그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만약에 더 해보고 싶은 수업이나 새로운 어떤 수업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어, 지금 일단은 어, 미적분이나 아니면 경제 수학에서 음, 예, 좀 확실히 이제 되게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확실히 그 사회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 보는 수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도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게다가 또 10분까지 더 연장해서 진행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혹시 궁금하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수학 선생님 통해서 제가 듣게 되면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나눔의 시간에 마무리 한마디만 그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정이 학생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교사들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학생들이 잘 못했을 때 주인공이 됐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잘 못하면은 예, 그때 이제 교사도 그 상황이 되게 난감하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은 결국 교사도 계속해서 이제 배우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어, 같이 배워가는 거야, 얘들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예. 예, 그렇게 좀 위안을 하면서 하면 이런 시도를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네, 학생이 주인이 되는 수업. 두렵지만 꼭
우리가 시도해 봐야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눔 네 번째 날 마지막 나눔 해주신 장윤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